경윤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2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경주 뭐 대박까지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액 배당이 발생이 됐었고 계속해서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는 남영찬이 김다빈 제압해 나가면서 이변 가능성도 있었었는데 남영찬이 집중력 발휘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안정감 있게 10경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6경주는 안효은이 머리쳤는데 김영래가 들어왔었죠. 오기어 또 고전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7경주 김민수가 힘을 썼습니다만 성정우에게 잡히면서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가 하이라이트였었죠. 박상훈이 분명 유리하다. 한데 긴거리 나서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훈재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반드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훈재하고 장경동이 연이어 박상훈 취입에 성공하면서 34.9배 좋은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적중이 나왔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명 스쿱 구경주도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정현우의 2차인으로 들어다 보니까 좀 8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1경주 유경원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박찬수가 마크를 지켜냈습니다. 우성식이 박찬수 제압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좀 11경주에서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우스컵 결승 경주 상당히 좀 전일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결승전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강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창원 우스컵 최강자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득점 높은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컵 결승전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결승전이라고 불리기 좀 민망할 정도의 편성이 짜여졌죠. 일반 에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한 우스컵 결승전이 짜여졌는데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수하고 남용찬 외에는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선수 김민수의 시속감은 좋은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일반 경주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광명 우스컵 6경주 이찬우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도 기다렸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김근영밖에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김근영이 선행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찬우, 김근영 또 믿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제대로 직선 취입이 나온다면 머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9경 7경주 주석진이 점수면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다빈 활에 나갈 수 있는 우성식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는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범이 때려주고 주석진 여기 박찬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우성식이 내선에서 거쳐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 김성현 간만에 이런 편성 배정 받았습니다. 낙차 후 몸 상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규백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조택이 국민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컵 구경주가 까다롭습니다. 과연 오기어를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전일도 때렸다가 죽었고 금요 경주 때는 오기어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규백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려서 금요 경주 때 34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오기어 금일 또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현과 박상훈의 힘든 결이죠. 이차현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비팝 쪽이 완승을 거두어 것 같고 박상훈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파업 쪽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찬과 박상훈의 타협과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조군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성호, 문영윤, 김민수, 김근영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호, 문영윤, 김민수, 김근영 선수의 몸 상태는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민수만 제외하고는 다소 좀 지정훈련 때 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 초반부에 우스컵 인터벌 훈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근영하고 이찬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파업입니다. 5명의 선수가 파업이죠. 이찬우 전일 또 이차임 있다가 이차임이 넘어서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경주 때도 상당히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었고 전일도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었는데 너무나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2차 후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김근영을 또다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근영이 지정원 회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후 또 빠질 가능성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4번 2차 후가 초주부당 안고 있기 때문에 김근영이 앞으로 자리 잡거나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근영이 때리면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차 후가 또다시 파업 선두리에서 5명의 파업 선두리에서 덮이거나 타이밍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직선에서 후다닥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파업 선두들이 길게 느려뜨려 버린다면 2차로 또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윤이 지정을 할 때 상당히 좋았어요. 다시 공민우가 활용이 나갑니다. 진성균하고 김호준이 마켓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 믿다가 2차 후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동근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후가 경주 8차 나가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문영인이 때리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공민규가 금요경주 때 머리 쳤는데 뭐 전일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또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홈미권을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저치기 나서로가 있었던 공민규입니다. 문영인 활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3번이 넘어서면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찬우가 연이틀 기다리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이찬우가 선행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선행 나섰다간 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근영 활에 나갈 것 같은데 또 고전할 가능성 다분하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금요경주 때 공민우가 머리 쳤기 때문에 얼마만큼 배당판이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은 고전했죠. 그 점 때문에 그러면 배당은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 체크해서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7하고 36을 이번 편성은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근영이 때려주고 이찬우가 몰고 가기만 한다면 짧은 추입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근영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찬우가 나오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권민규가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선 추입 대결에서 권민규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권에서 마크 노릴 수 있는 진성균 정도는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찬우가 가게 된다면 김근영과의 협공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오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근영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4번, 3번이라든지 4번과 7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봐서는 빠질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배당부터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2차는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승부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이 맞대기를 하죠. 우성식, 이유진, 김다비는 비팝이고 주석진, 김기범, 박찬수, 이재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주석진이 0.01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01 앞서 나가고 있다고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전혀 주석진 직선에서 차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정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김다빈이 때리죠. 우성식이 몰고 갑니다. 이유진이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파업 선수를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 같은데 김다빈도 선행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우성식이 철저하게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는 이유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털릴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은 털리지만 김다빈은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성식이 김다빈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비팝 라인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 전일 참 답답했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빠르게 나오질 못했어요. 결국 정현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우성식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주석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털어낼 수 있는 주석진이죠. 일요 경주는 강합니다.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죠.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는데 팝과 비팝이 좀 맞대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김다빈, 우성식, 이 유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주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기범, 주석진, 박찬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다빈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우성식이 전일처럼 내선파다가 진로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기범이 때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때릴 수 있는 자력 능력 갖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김기범이 힘을 쓰거나 주석진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6번하고 7번이죠. 6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 선수를 묶어서 6번하고 7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유경원 뒷자리 박찬수가 막혀 나가면서 착순권까지 진입했어요. 우성식까지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그림 또다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한 2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주석진이 요즘 들어서는 마크 주평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젖히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다빈이 힘을 쓰면 우성식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털어내면 아무래도 6번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 1번, 6번이 우선이죠. 삼복승에서는 5번, 1번, 6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진도 기차놀이 하게 된다면 빨래줄 경주 펼쳐지게 된다면 주석진이 끊어먹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끊어먹지 못한다면 이유진 3차권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1번을 묶어서 삼복승은 공략해보고 싶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경주입니다.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김성현이 과연 이규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조택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권, 김범준, 최병길 자력 정혜권 이번에 체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김범준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좀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고 있고, 최병길은 지금 강급 위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결코 쉽게 짜여진 편성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성현 오랜만에 이런 유리한 편성 배정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규백이 선행 나서게 해준다면 김성현이 몰고 가죠. 조택이 후미권 견제 나가면서 엄중히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이규백의 선정 가능성 정면호랑 묶어서 34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습니다만 많은 구독자분께서 금요경주 10경주였었나요? 적중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전일은 좀 너무나 긴 거리 나서다 보니까 유경원이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규백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금요경주처럼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중히 끌어만 내준다면 아무래도 이규백이 탄력받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이규백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즉각 취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7번, 3번 주력 승부를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백이 연이틀 선행 나섰죠. 3일 연속 선행 나가면 다리 풀립니다. 조택에 쫓아가면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1이에요. 73하고 7일 견주가 두 차권 7번과 3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 간보다가 취임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죠.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 김범준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고 정예권도 낙차 출전인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선수는 최병길입니다. 낙차 출전했다가 오히려 더 독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몸을 만들고 출전했어야 되는데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점수가 지금 89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면은 아마 등급 사정 다음 주나 길어야 다다음 주면 등급 사정 심사가 끝나죠. 최병길 강급 위기까지 몰려 있어요.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연이틀 유심히 봤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최병길이 긁어버린다면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단 복승으로 공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때리면 4번에게 잡히고 2번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패성 복승 중심을 하는 오사나 오이경주권 죽섰기 때문에 김성현과 이규백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을 하는 오사나 오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병길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오사나 오이경주권 연이틀 유심히 봤는데 컨디션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오사나 오이경주권은 오사나 오이경주권 복승을 중심으로 한 전략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3하고 7일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3번, 1번이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예권이 틈새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범준, 최병길 중에서는 정예권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우스컵 7경주 때도 노려보면 성종하고 정예권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어요. 성종하고 박승호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정예권이 아쉽게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선 추입발은 괜찮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차권에서는 정예권의 틈새 공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파업 라인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배당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고 싶은 광명 우스컵 8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기호가 출전하고 있죠. 금요경주 때 고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경주 때 고전 면치 못했었던 오기호가 오기호 출전했었던 경주 이규백의 머리 가능성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34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오기호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연대세력 정하전 김영석이 있는데 정하전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김영석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결국 오기호가 이들 앞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기호 또 빠질 가능성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확실하게 머리도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배팅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쉬어가는 시즌 전략도 상당히 좀 괜찮은 선택의 하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기호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빠질 가능성도 이번 편성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오기호가 김영석, 정하전 믿었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죽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배당 가능성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선 추입이 좋은 장경동하고 박성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4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경주라는 점에서 4번과 2번 쪽 4번 2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잘만 위치 선정만 잘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화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영석이 자리 잡지 못하고 붕 뜹니다. 4번 쫓아가기만 한다면 김영석도 착순권 진입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는 점에서 4-2하고 4-3이에요. 4-2하고 4-3 경주권 4-2하고 4-3 경주권 먼저 한번 4번 놓고 4-2, 4-3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기호가 씩씩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머리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 김영석보다는 아무래도 장경동이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기호가 때려봐야 희속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장경동입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전 김영석 둘 중에 한 명과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나마
보다 위치 선정이 좋은 정하전이 쫓아내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습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뭐 지정원할 때도 정하전이 시속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경주 상황에서는 때리지 못하면서 때릴 선수가 많다 보니까 타이밍 잡지 못했습니다만 지정원할 때는 때렸어요. 버텨내면 5번, 1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기호가 과연 제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가급적이면 배팅을 가볍게 자제하는 전략도 쉬어 가시는 전략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배당부터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죠.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4번하고 2번이죠.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그만큼 어려울 것 같아요. 오기호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가면 정하전과 협공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좀 분석 잘해서 삼복승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배당을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오기호 빠질 가능성부터 체크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차현하고 박상훈의 맞대결이죠. 힘과 힘 대결. 득점은 박상훈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차현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경주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상훈 간만에 결승 갈 수 있는 편성 배정 받았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서두르겠다가는 박훈재에게 잡힌다. 장경동과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훈을 상대로 박훈재, 장경동, 광명 우스컵 8경기에서 쭉 나오다 보니까 박상훈이 3착으로 밀려났습니다. 털렸어요. 박훈재하고 장경동 34.9배 좋은 배당 해설 방송하고 또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를 만큼은 박상훈이 좀 심기일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차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두 선수가 힘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지훈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박상훈, 이재일, 정적이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차현, 김명래, 김종현이나 김종현, 이차현, 김명래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면 이차현 머리인데 넘어서지 못한다면 박상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차현이 좀 더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물론 박상훈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저력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두 선수가 12살 차이 나죠. 이차현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래와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차현이 가면 김명래가 쫓아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상훈과 이차현이 힘과 힘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차현과 박상훈이 힘과 힘 대결로 경주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명래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3일 먼저 3-7을 차선으로 3일을 먼저 3-7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힘과 힘 대결로 맞대결을 경주가 펼쳐지게 된다면 김지훈이 초조부담 많고 박상훈, 이재일, 정덕이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훈 힘을 쓰게 된다면 이재일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인가 이재일 막해 나가면서 이변 만들어냈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이재일 세레머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부진했었던 이재일 하지만 박상훈 뒤만 잘만 막해 나가면 착순권까지도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7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지훈이죠. 7번과 4번 정도는 함께 맞대결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차현이 넘어가면 박상훈이 힘든 견주가 되고 박상훈이 넘어가면 이차현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40% 선에서는 양분에서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는 이차현이 박상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차현도 연이틀 간보다가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습니다만
전일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3일 먼저 37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3번, 1번, 7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파업 완승이죠. 비파업 완승이죠. 김정현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과 이재일 묶어서도 삼복승 양분해서 광명 우승컵 10경주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연의 힘이냐 박상훈의 힘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고민이 되는 편성, 탑과 맞대결로 이번 편성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김민수하고 남영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인데, 다음 주 창원에서 우스컵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높은 우스컵 강자들이 대거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결승전이 짜여진, 결승전 치고는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승부욕을 더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명만 파위에 4번하고 5번이 자리 잡고 파업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 5번하고 4번으로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시속을 올리게 된다면 유경은 저측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수들이 먼저 진행하고 김민수가 젖혀버린다면 파업수들 중에서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김민수가 남영찬 달고 쏘는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4번하고 5번이 앞선에 자리 잡게 된다면 뒤에 줄서기가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이 먼저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유경은 도끼 품고 출격전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때 깜짝 놀랐어요. 저치까지 나왔었고, 전일 또 후미 견제 다 할 거 다 하고 박찬수까지 불러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유경은 훈련 잘 한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한 것 같아요. 편성도 약한 이점을 살려나가면서 유경원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경원이 가면 안현과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현도 연예트 컨디션은 괜찮아요. 연속 출전인데 직전 회차는 상당히 좀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연예트 컨디션 발에 나갔었던 안현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경원도 철저하게 김민수로 아래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중에서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민수 몰고 가서 짧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4인데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원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가 낮은데 할 거 다 해요. 추입도 가능하죠. 선행도 가능합니다.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는 안효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직전 회차는 다르게 안효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효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파업 선수들이 수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리는 선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박훈재 때려도 선행시소, 정현호 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정호, 유경원, 그나마 안효원이 선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종속이 떨어져요. 김민수가 넘어서죠. 남영찬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박훈재가 4번의 뒤로 물고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훈재 대단했죠. 광명우스컵 8경주 박상훈 빠지면 박훈재하고 장병동이다, 7번 1번이다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았어요. 34.9배 좋은 배당을 적중이 나왔었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적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4번 2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배석 좀 공격적으로 노려본다면 4호나 4위 경주권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컨디션 유경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승전 이런 편성 갖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 상당한 유경원, 이번 편성만큼은 뭔가 승부욕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1번과 6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4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반드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실 수 있는데, 많은 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